창사 6주년을 맞이한 나라의 TV가 갈수록 구독료 후원 성원이 줄어들어 운영상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후원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뉴스1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2일 새벽에 실시한 2발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이었다며 이번 훈련을 서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운용부대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핵공격 명령 인증 절차와 발사 승인 체계의 기술적 및 제도적 장치들의 신속한 가동 정상성을 검열하고 신속한 승인 절차에 따라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3월 국가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자신들이 설계한 핵무기 가동 시스템에 따라 실제 핵무기 발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괴가 핵무기를 갖고서 점점 금도를 벗어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도 실질적 핵무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MBC 노동조합이 2일 신양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그들과 한 배를 탔다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양림 씨는 2021년 9월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인터뷰 내용은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에 공개됐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어땠나? 뉴스타파 보도를 기다렸다는 듯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무려 4꼭지를 쏟아부으며 사실상 그들과 한 배를 탔다며 그때 성장경 앵커는 윤석열 후보가 사건을 그냥 봐줬다는 건데 대선을 이틀 앞두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사실상 선동 보도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는데요. KBS보다 더 악질적인 MBC, 윤석열 정부의 명운은 바로 MBC 존폐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동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모든 동영상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미디어법률단은 정부가 숨기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뿌린 일본 바다 상황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모든 동영상을 오는 4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유튜버가 지난 2월 13일 일본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 해안에서 일어난 원인 불명 정어리 떼집단 폐사 사건 동영상을 마치 후쿠시마현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동영상을 마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위험성을 은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아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려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했다며 국내 업 종사자들의 조업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해 피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추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희, 김홍걸, 전영기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빈손 결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사를 유야무야 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는데요. 3일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가상자산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상희, 김홍걸, 전영기 의원의 코인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던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도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국민 앞에선 온갖 선한 척 깨끗한 척 다 하면서 뒤로는 구린짓 감추기 급급인 민주당, 이러니 꼼수정당이라는 비아냥을 쳐듣는 거 아니겠어요? 진중권 교수는 지난 1일 이재명이 단식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국민들이 코미디로 본다고 직격한 것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재명이 단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이 항쟁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며 그냥 밥 드시라. 회덮밥 추천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10월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을 두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이라고 비난했던 점을 소환해 남을 향해 단식이 땡깡이라고 그랬으면 자기 것도 땡깡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단식 같은 사안을 두고 역겨운 이중성을 보인 인물도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이 지난 31일부터 단식 투쟁과 공식 일정 소화를 병행하는 가운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하루 동반 단식에 나섰습니다. 이런 정청래 최고위원은 4년 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점막에 가서 잤다는 이유로 출퇴근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2019년 11월 21일 KBS 1 뉴스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소매약 결정 취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및 공수처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정청래 위원은 이재명이 같은 방식으로 단식을 시작하자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명은 정기국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지만 야간엔 경호 문제를 이유로 국회 본관의 무처에서 취침을 한 뒤 아침에 다시 단식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동의, 지지, 응원하는 차원에서 저도 내일 하루 릴레이 동조 단식한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